나는 그날 가족 모임 초대장을 손에 쥐고 서 있었다. 하얀 봉투 속에 새겨진 금빛 글씨가 내 혈육들의 웃음소리를 속삭이는 듯 했다. 그런데 문 앞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들어올 자격이 없어. 그 한마디가 내 가슴을 칼로 도려내듯 찔렀다. 복수. 그건 아직 시작도 아니었다. 나는 그날부터 가족을 파괴하기로 맹세했다. 그들의 피로 물든 손으로. 그 초대장이 도착한 건 서울의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오후였다. 나는 회사에서 막 퇴근한 몸으로 택시를 타고 강남의 그 저택으로 향했다. 우리 집안은 재벌급이었다. 아버지는 대기업 회장, 어머니는 그 뒤에서 실세를 쥐고 흔드는 여인. 나는 그들의 외아들, 아니. 적어도 나는 그렇게 믿었다. 어렸을 때부터 나는 그림자처럼 살았다. 형제자매들은 화려한 파티에, 나는 창밖을 지켜보는 역할. 하지만 이번 모임은 달랐다. 전 가족이 모이는 자리라고 적힌 초대장이었다. 내 이름도 새겨져 있었다. 희망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어쩌면 이게 변화를 가져올지도 모른다. 저택에 도착하자 정원에 세워진 벤츠와 아우디들이 나를 맞이했다. 공기 중에 고급스러운 향수 냄새가 스며들었다. 문을 두드리니 집사 아저씨가 나를 보더니 살짝 인상을 찌푸렸다. 도련님. 초대받으셨습니까? 그의 목소리에 담긴 의심이 내 심장을 쿡 찔렀다. 네, 여기요. 나는 봉투를 내밀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안으로 안내했다. 복도 끝, 거대한 식당 문 앞에서 나는 멈췄다. 안에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형수들의 수다, 조카들의 장난기 어린 목소리, 그리고 아버지의 낮은 웃음. 문을 열고 들어서려는 순간 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날아왔다. 잠깐. 그건 누구야? 나는 얼어붙었다. 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운 칼날 같았다. 엄마, 저예요. 초대받아서 왔어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가 고개를 들더니 포크를 내려놓았다. 너는 왜 왔지? 그의 말투는 평소처럼 무심했지만 오늘은 더 차가웠다. 초대장이 왔잖아요. 제 이름으로요. 나는 봉투를 흔들었다. 방 안이 조용해졌다. 형이 헛기침을 했고 누나가 시선을 피했다. 어머니가 한 걸음 다가왔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 초대장은 실수였어. 집사 녀석이 착각한 거지? 너는 참석할 수 없어. 그 말은 번개처럼 내 머리를 스쳤다. 실수. 내 이름이 새겨진 실수. 왜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어요? 내 목소리가 갈라졌다. 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 모임은 혈통의 문제야. 너는 우리 가족이 아니야. 의 혈통? 그 단어가 내 가슴을 꿰뚫었다. 어렸을 때 들었던 소문들, 내가 아버지의 불륜으로 태어난 아이라는 이야기. 하지만 그건 소문일 뿐이었다. 아니, 이제 현실이 되었다. 나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내 등 뒤에서 메아리 쳤다. 정원으로 뛰쳐나가 비에 젖은 잔디밭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섞인 비가 얼굴을 적셨다. 왜 나일까? 왜 항상 나만? 어렸을 때부터 나는 가족의 변두리에 밀려났다. 명문대 입학식에는 형만 갔고 해외 유학은 누나의 몫이었다. 나는 서울의 작은 대학에서 홀로 공부했다. 회사에 들어온 지 5년, 나는 최하층 직원으로 전전했다. 승진. 그건 혈통의 특권이었다. 이제 이 모임까지? 그들의 행복한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웃음소리, 포크 부딪히는 소리, 와인잔의 잔향. 집으로 돌아와 나는 거울 앞에 섰다. 창백한 얼굴, 젖은 머리카락. 너는 가족이 아니야. 그 말이 반복되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손이 떨렸다.
나는 서랍을 열고 오래된 사진 앨범을 꺼냈다. 어린 시절, 가족 사진 속에서 나는 항상 구석에 있었다.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은 형, 아버지의 어깨에 엎인 누나. 나는 그냥 배경. 그 사진을 찢어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대신 나는 컴퓨터를 켰다. 회사 자료, 가족 사업의 비밀들. 아버지의 회사는 한국의 반도체 거인이었다. 수백억의 거래, 해외 계약, 그리고 부패의 냄새.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 스치던 생각이 구체화되었다. 복수. 그 단어가 내 입안에 맴돌았다. 그들은 나를 버렸다. 이제 내가 그들을 무너뜨릴 차례였다. 하지만 어떻게? 단순한 폭로는 부족했다. 나는 그들의 심장을 파고들어야 했다. 혈통. 그럼 혈통으로 되갚아주마. 나는 내 어머니 진짜 어머니를 떠올렸다. 아버지의 비서로 일하던 그녀는 임신 후 버림받았다. 나는 그녀의 피를 이어받았다. 그녀가 죽기 전 내 아버지를 용서하지 마라고 속삭였던 말, 그게 내 나침반이 될 터였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회사로 갔다. 평소처럼 커피를 들고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모니터에 가족 모임의 사진이 떠올랐다. 누군가 SNS에 올린 거였다. 행복한 가족의 밤이라는 캡션 아래 그들의 미소. 나는 그 사진을 저장했다. 증거로. 그리고 USB를 꽂았다. 회사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해킹 툴 친구에게서 얻은 거였다. 불법. 그건 나중에 생각할 일. 나는 아버지의 이메일 아카이브를 뒤졌다. 수년간의 기록. 그리고 찾았다. 해외 뇌물 스캔들, 세금 탈루, 경쟁사 매수. 증거의 산이었다. 분노가 에너지가 되었다. 나는 자료를 복사했다.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다. 서두르면 실패할 터 나는 계획을 세웠다. 첫째, 내부에서 균열을 만들어라. 형은 회사 부사장, 누나는 마케팅 총괄. 그들을 이용해 정보를 모을 거다. 둘째, 미디어를 동원하라. 기자 친구가 있었다. 셋째, 법적 타격. 변호사를 고용할 돈은? 내 저축과 어머니의 유산. 작지만 시작이었다. 주말이 다가왔다. 나는 형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 요즘 회사 어때? 내 목소리를 최대한 부드럽게 했다. 그는 웃었다. 바빠 죽겠어. 너는? 저도 열심히요. 형, 조언 좀 구할게요. 우리는 카페에서 만났다. 강남의 고급 카페, 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보였다. 형은 커피를 홀짝이며 말했다. 무슨 일인데? 나는 미소를 지었다. 승진 생각 중이에요. 형처럼 되고 싶어요. 그는 어깨를 두드렸다. 좋아, 내가 도와줄게. 그 순간 나는 그의 휴대폰을 슬쩍 봤다. 화면에 뜬 메시지 아버지의 지시, 그 녀석, 나를 멀리해. 그 만남 후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형의 비밀을 캐냈다. 그는 회사 자금을 빼돌려 불법 도박에 쓰고 있었다. 증거를 모았다. 누나도 마찬가지. 그녀의 해외 출장, 실제로는 남자친구와의 미래. 사진, 영상. 가족의 더러운 속살이 드러났다. 나는 노트에 적었다. 혈통의 대가. 매일 밤 나는 그 노트를 읽으며 이를 갈았다. 꿈속에서 그들의 비명이 들렸다. 한 달 후 첫 번째 타격이 시작되었다. 나는 익명으로 형의 도박 증거를 경찰에 제보했다. 뉴스가 터졌다. 재벌 2세, 불법 도박 적발. 형은 당황했다. 회사 주가가 흔들렸다. 아버지가 회의실에서 소리쳤다. 누가 한 짓이야? 나는 그 자리에 서서 고개를 숙인 척했다. 속으로는 웃었다. 이것은 시작일 뿐. 어머니의 초청 모임 사진을 보며 나는 속삭였다.
곧 내 차례야.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형의 스캔들이 터진 지 일주일, 가족 집안은 혼란의 도가니였다. 나는 회사 복도에서 아버지의 비서를 만났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속삭였다. 회장님께서 화가 머리끝까지 나셨어요. 당신 형님 때문에.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타까운 척했다. 형이 왜 그랬을까요? 가족을 생각 안 하다니. 그녀의 눈에 동정심이 스쳤다. 그게 내 무기였다. 동정은 균열을 만든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어머니 진짜 어머니의 질기를 다시 펼쳤다. 그녀의 필체는 여전히 선명했다. 그 남자는 나를 버렸어. 아이를 데리고 가라고 했지만 그는 웃으며 말했다. 혈통이 더러워. 그 문장이 내 가슴을 불태웠다. 나는 그녀의 유골함을 쓰다듬었다. 엄마, 제가 대신할게요. 복수는 이제 개인적인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대의 업보였다. 누나와의 만남을 주선했다. 누나, 형 일 때문에 힘들어요. 같이 술 한잔 어때요? 그녀는 동의했다. 이태원의 바,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곳. 그녀는 와인을 마시며 한숨을 쉬었다. 아빠가 나한테도 화풀이 해. 너도 조심해라고. 나는 귀 기울였다. 누나도 무슨 일 있으신가 봐요.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다. 남자 문제. 아빠가 알면 안 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비밀 지킬게요. 하지만 녹음기 버튼을 눌렀다. 그녀의 고백이 흘러나왔다. 출장이라고 거짓말하고 그 사람과 호텔에서 증거 확보. 그날 밤 나는 기자 친구에게 연락했다. 큰 물건이야. 재벌가의 비밀. 그는 흥분했다. 자료 보내라. 나는 형의 도박과 누나의 불륜을 섞어 보냈다. 하지만 아직 터뜨리지 않았다. 타이밍이 생명. 대신 나는 회사 내부에서 소문을 퍼뜨렸다. 익명 게시판에 지새들의 타락지라는 제목으로 올렸다. 댓글들이 쏟아졌다. 혈통이 뭐야? 돈으로 사는 거지. 공공의 분노가 내 편이 되었다. 아버지의 반격이 왔다. 그는 나를 사무실로 불렀다. 그의 책상 위에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다. 모임의 그 사진. 너, 이 일에 관여했나? 그의 눈빛은 독사 같았다. 나는 무죄를 가장했다. 아버지, 왜 저한테요? 저는 그냥 직원이에요. 그는 주먹을 쥐었다. 너는 항상. 그림자처럼. 그 말에 내 피가 끓었다. 그림자. 그럼 어둠으로 삼켜주마. 집중력이 흐트러졌다. 복수의 쾌감이 중독처럼 스며들었다. 나는 잠을 줄이고 자료를 모았다. 아버지의 뇌물 기록, 중국 공장 건설 시 10억 원의 뒷돈. 증인도 있었다. 옛 직원, 이제 은퇴한 노인. 나는 그를 찾아갔다. 인천의 작은 아파트. 회장님의 비밀을 안다면 그는 떨리는 손으로 차를 따랐다. 그 돈은 가족 사업을 살리기 위해서였어. 하지만 죄지. 나는 녹음했다. 도와주세요. 정의를 위해. 2달째 주가가 15% 하락했다. 주주총회가 열렸다. 아버지는 무대에 섰다. 위기는 기회다. 그의 연설은 완벽했다. 하지만 배후에서 나는 움직였다. 주주 중 한 명에게 자료를 슬쩍 넘겼다. 그는 질문했다. 회장님, 해외 계약의 투명성은 방 안이 술렁였다. 아버지의 얼굴이 굳었다. 나는 객석 끝에서 지켜봤다. 그의 시선이 나에게 머물렀다. 너, 속삭임처럼. 그날 나는 처음으로 죄책감을 느꼈다. 형은 감옥에 갔고 누나는 해외로 도피했다. 어머니 가짜 어머니는 울며 전화했다. 가족이 무너지네. 나는 대답했다. 그게 가족인가요? 전화를 끊고 나는 웃었다. 하지만 눈물이 흘렀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독이었다. 내 영혼을 갉아먹는 계획의 다음 단계.
법정 공세. 나는 변호사를 고용했다. 부정 입증 소송을 걸어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증거가 약해요. 더 모을게요. 나는 깊이 파고들었다. 밤을 새워 서버를 해킹했다. 발견한 건 충격이었다. 아버지의 DNA 테스트 결과. 내가 정말 그의 아들이 아니었다. 불륜의 산물이 아니었다. 어머니의 오해? 아니, 더 나빴다. 나는 채태가였다. 아버지가 나를 데려온 건 사업 파트너의 유산 때문. 혈통이 아니야 라는 말은 거짓. 그들은 나를 도구로 썼다. 분노가 폭발했다. 나는 자료를 모두 모았다. 기자에게 보냈다. 헤드라인, 재벌 회장의 숨겨진 아들, 배신의 진실, 세상이 들썩였다. TV에서 아버지의 얼굴이 나왔다. 허위다. 하지만 증거는 철저했다. 나는 인터뷰를 요청받았다. 당신의 복수인가? 기자들이 물었다. 나는 미소 지었다. 정의예요. 진실이 폭로된 후 세상은 나를 영웅으로, 악당으로 불렀다. SNS는 논쟁으로 들끓었다. 가족을 파괴한 괴물 vs 덕압에서 벗어난 희생자. 나는 그 사이에 서 있었다. 회사 로비에서 직원들이 수근거렸다. 저 녀석이 그랬대. 나는 고개를 들지 않고 지나쳤다. 이제 두려움은 없었다. 오히려 해방감. 아버지의 전화가 왔다. 만나자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우리는 한강공원 벤치에 앉았다. 가을바람이 잎사귀를 날렸다. 왜 그랬어? 그는 물었다. 나는 직시했다. 왜 저를 버렸나요? 그 모임에서 그는 한숨을 쉬었다. 너는 우리 혈통을 더럽힐 수 없었어. 사업이 걸려 있었어. 혈통. 그 단어가 다시 칼이 되었다. 저는 채태가였어요. 도구였죠. 그런데 왜 가족 행세를? 그는 고개를 저었다. 미안해. 하지만 회사를 지켜야 했어. 그 대화는 내 마지막 잡이었다. 나는 용서할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최종 계획을 실행했다. 미디어 폭격. 모든 증거를 공개했다. 뇌물, 도박, 불륜. 뉴스 채널이 24시간 그 이야기를 다뤘다. 주가는 폭락했다. 30% 하락. 주주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회장 사퇴, 시위대가 회사 앞에 모였다. 가족은 산산조각 났다. 형은 수감 중, 누나는 스캔들로 이혼 소송.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성 심장마비 의사가 말했다. 나는 병실 문 앞에 섰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보니 가슴이 아렸다. 엄마, 하지만 문은 닫혔다. 간호사가 말했다. 가족만 이 가족. 그 단어가 웃겼다. 나는 이제 홀로였다. 하지만 강해졌다. 친구들은 멀어졌지만 새로운 동맹이 생겼다. 옛 직원들, 아버지의 피해자들. 우리는 모임을 가졌다. 작은 선술집에서. 함께 싸웁시다.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복수는 더 이상 나 혼자 아니었다. 그것은 운동이 되었다. 법정 날이 왔다. 아버지는 증인석에 섰다. 그의 머리는 희끗희끗해졌다. 변호사가 물었다. DNA 테스트는 사실인가? 그는 침묵했다. 판사가 재촉했다. 내 법정이 웅성거렸다. 나는 청중석에서 지켜봤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미안하다. 아들아, 하지만 늦었다. 판결, 유죄. 벌금 500억, 집행유예. 하지만 진짜 벌은 재벌 왕국의 붕괴였다. 경쟁사들이 덮쳤다. 인수합병 소문이 돌았다. 나는 회사 밖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 반도체 스타트업. 아이러니하게 아버지의 기술을 훔쳐. 성공이 내 복수였다.
하지만 밤이 되면 악몽이 왔다. 가족 모임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너는 들어올 수 없어. 나는 땀에 흠뻑 젖어 일어났다. 복수는 승리했지만 공허했다. 나는 거울을 봤다. 이게 내가 원한 거야? 성공의 맛은 쓰디썼다. 내 스타트업은 1년 만에 100억 투자 유치. 언론은 재벌 도전자라고 불렀다. 인터뷰에서 나는 미소 지었다. 과거를 딛고 일어났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울부짖었다. 아버지의 감옥 생활 소식이 들려왔다. 그는 고독에 시달렸다. 형은 출소 후 알코올 중독, 누나는 정신과 통원. 나는 그들의 삶을 망쳤다. 의도대로. 한 번 누나가 찾아왔다. 그녀의 얼굴은 초췌했다. 왜 우리를 그녀의 눈물. 나는 차를 따랐다. 누나가 먼저 배신했잖아요. 그 모임에서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엄마 아빠의 결정이었어. 우리는 가족. 웃기지 마. 나는 문을 가리켰다. 그녀가 나가며 속삭였다. 내가 후회할 거야? 그 말이 예언이 되었다. 내 사업이 위기에 처했다. 누군가 내부 정보를 유출했다. 경쟁사회. 주식이 흔들렸다. 수사 결과 아버지의 옛 부하였다. 회장님의 복수, 그는 말했다. 나는 분노했다. 이제 그들의 차례. 하지만 나는 준비했다. 증거를 모았다. 그 부하의 뇌물 기록. 다시 법정. 이번엔 내가 승자. 하지만 개인적 손실이 컸다. 내 연인, 지은이가 떠났다. 너의 분노가 무서워. 그녀의 말. 우리는 강남 카페에서 헤어졌다.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피했다. 사랑했어. 하지만 이건 파괴야.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내 심장을 찢었다. 홀로 남은 나는 병에 손을 댔다. 위스키 한 병, 이게 복수의 대가인가. 어머니의 장례식이 열렸다. 그녀가 죽었다. 심장마비 재발. 나는 뒤쪽에 섰다. 가족과 남은 혈족들 귀 앞에 모여 울었다. 형이 나를 봤다. 내 탓이야. 그의 속삭임.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가슴이 찢어졌다. 그녀는 나를 미워했지만 어머니였다. 장례 후 나는 그녀의 유언장을 받았다. 그 아이를 용서해. 그는 우리 피 아이. 나. 눈물이 흘렀다. 복수의 끝이 보였다. 나는 아버지를 감옥에 만났다. 철창 너머 그는 늙었다. 이겼나? 그는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잃은 게 더 커요. 그는 웃었다. 그게 복수야. 영원한 상처. 우리는 침묵했다. 그의 손이 철창을 쥐었다. 돌아와라. 가족으로. 그 제안이 나를 흔들었다. 용서. 불가능했다. 하지만 가능할까? 나는 나왔다. 밤거리를 걸었다. 서울의 불빛이 번쩍였다. 내 인생은 이제 뭐지? 용서의 유혹이 나를 괴롭혔다. 사업은 회복되었지만 마음은 갈기갈기 찢겼다. 나는 여행을 떠났다. 제주도의 바다. 파도 소리가 내 생각을 씻어주려 했지만 실패했다. 핸드폰에 형의 메시지, 엄마 장례식에서 내가 울던 거 봤어. 후회하나? 나는 삭제했다. 하지만 지운 건 아니었다. 돌아와. 나는 결단을 내렸다. 최종 타격. 아버지의 회사를 무너뜨릴 증거. 마지막 퍼즐. 나는 해외로 날아갔다. 싱가포르. 뇌물 거래의 현장. 옛 파트너를 만났다. 돈 줄게. 증언에 그는 주저했다. 위험해. 내 인생도 위험했어. 결국 그는 동의했다. 영상 녹화. 회장은 $5억 세탁했다. 한국으로 돌아오자
폭풍이 몰아쳤다. 특검팀이 출동했다. 아버지는 재수감. 이번엔 무기징역 가능성. 미디어는 재벌 제국의 몰락 헤드라인. 나는 TV 앞에 앉아 지켜봤다. 그의 수갑찬 손바드라 카메라가 잡은 속삭임. 내 이름. 예상치 못한 반전. 형이 자살 시도했다. 병원에서 깨어난 그는 나를 불렀다. 왜 우리를 미워해? 그의 눈은 공허했다. 나는 침대 옆에 앉았다. 형, 그 모임 기억해? 나를 문 밖으로 내쫓았잖아. 그는 울었다. 미안해. 아빠 짓이었어. 우리는 약했어. 그 고백이 내 벽을 무너뜨렸다. 약함. 나도 약했다. 누나도 왔다. 3명이 모인 건 처음. 이제 끝내자. 그녀가 말했다. 가족으로 나는 떨리는 손으로 차를 마셨다. 어떻게? 형이 말했다. 아빠 구명 운동. 함께. 나는 망설였다. 복수의 끝에서 용서의 문이 열렸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내 마음속 상처는 아물지 않았다. 특검 결과, 아버지 유죄. 회사 청산. 나는 새 회사를 세웠다. 성공했지만 외로웠다. 밤에 꿈꾸는 건 그 모임. 너는 참석할 수 없어에 깨어나면 나는 울었다. 마지막 겨울이 왔다. 눈이 서울을 덮었다. 나는 강남 저택 앞에 섰다. 이제 빈 껍데기. 문을 열자 먼지가 피어올랐다. 가족 사진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나는 하나를 집었다. 그 모임의 사진. 내 그림자가 문 밖. 이제 들어갈게. 나는 속삭였다. 아버지의 사면 소식이 들려왔다. 건강 악화로. 나는 병원에 갔다. 그의 침대 옆 왔구나. 그는 미소 지었다. 약해진 손이 내 손을 잡았다. 용서할 수 있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잊지 않을게요. 그는 눈을 감았다. 그게 가족이야. 그가 죽은 후 나는 장례를 치렀다. 진짜 가족 모임. 형, 누나, 그리고 나, 우리는 울었다. 웃었다. 미안해. 나도 상처는 남았지만 치유의 시작이었다. 사업은 번성했다. 나는 자선재단을 만들었다. 배제된 이들을 위한 아이들이 웃는 모임. 그 안에서 나는 평화를 찾았다. 하지만 복수의 그림자는 지워지지 않았다. 가끔 거울 속 나를 보며 묻는다. 이게 공정한가? 대답은 바람처럼 쓰러진다. 삶은 복수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용서로 이어진다. 불완전하지만 진실된